Don't mess up my tempo. 들어봐 이건 충분히야. I said don't mess up my tempo. Coming for that. Yeah, 너에게 내 전부를 걸어. Now we coming for that. K-팝 역사를 돌아볼 때 BTS 등장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. 그렇지만 BTS도 그들이 커리어를 쌓으면서 분명 마주하게 된 라이벌들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이 기억하는 BTS의 라이벌을 딱 한 팀만 꼽자면 누가 될까요? 초창기의 BAP? 혹은 조금 뒤의 워너원? 뭐 사실 이거에 대한 답은 간단한데요. 바로 BTS보다 딱 1년 앞선 2012년에 데뷔한 SM 엔터테인먼트의 엑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가수 자체의 세계관, 유닛 전략, 실물 앨범 판매량의 재조명 등 현재 K-팝 시스템을 설계한 팀이라고 보는데요. 이와 동시에 과거 멤버들의 연이은 탈퇴와 같은 사연도 분명 가지고 있는 서사가 있는 아이돌이죠. 이번 영상에서는 그들이 힘든 악재들을 뚫고 어떻게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위아원을 지키면서 활동을 할 수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 전에 구독,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엑소는 2012년 4월 8일에 데뷔한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아이돌 보이그룹입니다. 그룹명 엑소는 외행성을 뜻하는 엑소플래닛의 앞을 가지고 온 건데요. 미지 세계에서 온 새로운 스타라는 의미입니다. 이들의 초기 세계관을 한 줄로 말씀을 드리자면 각 멤버들은 이 세계관 내에서 외계에서 온 초능력자들이고 기억도 초능력도 잃은 채 지구에 오게 되었지만 힘을 되찾고 악의 세력을 물리친다는 내용입니다. 뭐 더 자세한 내용은 조금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데뷔 멤버는 총 12명이었는데요. 수호, 카이, 디오, 찬열, 세운, 첸, 백현, 시우민까지 8명의 한국인과 레이, 루안, 타오 3명의 중국인, 마지막으로 중국계 캐나다인 크리스까지 총 12명이었습니다. 실용음악과를 준비하다가 SM에 입사한 멤버, 노래 경연대회를 마치고 집 가다가 캐스팅된 멤버, 아버지가 본인 몰래 비디오를 보내 지원했다가 덜컥 들어가게 된 멤버 등 데뷔 스토리는 참 다양하더라고요. 8살 때부터 쳤으니까. 왜 인천 원장님 춤을 췄어? 8살이 어떻게 된 거야? 잠깐 좀 옛날 얘기 좀 듣자. 8살 때 아버지가 어. 저를 학원 투어로 돌렸어요. 미술, 태권도 다 재미없다가 춤 학원 딱 우연히 갔는데 재즈 댄스 학원. 그때 제가 재미를 느껴서 근데 이제 아버지가 뭐래? SM에 저 몰래 넣은 거예요. 그래서 했어? 그래서 1년 조금 넘게 해서 예, 합격했어요 그때. 제가 이제 SM이랑 큰 회사에 들어가니까 아버지만 남으시고 가족들이 다 같이 올라왔어요. 난 2년 뒤에 올라오겠다. 뭐 개개인의 데뷔 스토리는 넘기고 이제 그룹 엑소의 데뷔 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SM 엔터테인먼트의 설립자이자 총괄 프로듀서였던 이수만, 앞서서 소녀시대와 동방신기의 큰 성공으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었는데요. 특히 두 그룹은 한국에서 시작하여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일본 시장에도 진출하여 어마어마한 성과를 올리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수만은 이 상황에서 만족하기보다 새로운 구상을 떠올리게 되니 한국, 일본과 같은 동아시안 국가이자 2010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였던 중국에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. 그래서 그는 애초에 한 그룹 안에서 두 개의 유닛 그룹을 분리하고는 각각 한국과 중국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타겟으로 하도록 남자 아이돌 그룹을 만들고자 했고 그 결과물이 한국인과 중국인으로 구성된 오늘의 주인공 엑소입니다. 한국어 공연을 의미했던 엑소-K와 중국어 만다린 공연을 의미했던 엑소-M 둘로 나눴던 것도 이 때문이었죠. 먼저 데뷔 고정 멤버로 딱 정했던 것은 수호, 카이, 찬열, 세운, 경수. 이들을 잘 기억해줄 수 있길 부탁드리고 싶은데 엑소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M1이 바로 이 멤버들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후 방금 설명드렸던 중국과 관련된 컨셉이 가미되며 M2가 생기게 되고 인원도 늘면서 총 12명이 되었던 거죠. 어쨌든 SM에서 내놓는 아이돌답게 비주얼도 훌륭하고 실력도 출중한 멤버들로 준비가 되자 2011년 12월부터 티저를 띄우기 시작하며 약 3개월 동안 데뷔 프로모션을 하기 시작하는데요.
2012년 1월 프롤로그 싱글 What is Love로 예열을 하고는 2012년 4월 정식 데뷔를 하게 됩니다. 그들의 첫 번째 미니 앨범 마마, 엑소K가 한국, 엑소M이 중국에서 같은 날, 같은 시각, 동일한 곡을 언어만 다르게 하여 동시에 데뷔하는 획기적인 전략으로 화제를 모았는데요. 이 곡은 웅장한 오케스트라 및 강렬한 퍼포먼스와 더불어서 디지털 세계에서 현대인들이 느끼는 어떤 무질서함, 소통의 부재를 지적하는 사회 비판적인 가사가 들어있는 노래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약간 매니아적으로 말을 해보자면 SMP 노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 SMP가 무엇이냐? SM 뮤직 퍼포먼스 라는 것으로 솔직히 정식 용어는 아니고 심지어 한국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봐도 뜻이 나오질 않을 만큼 생소한 사람들이 많겠지만 당장 엑소 본인들부터 이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K-POP 아이돌들은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말이죠. 의미는 SM의 소속 아이돌 그룹들이 종종 하는 퍼포먼스 위주의 댄스곡을 말하는 건데요. 한 곡 안에 여러 장르가 포함된 듯한 다채로운 편곡과 웅장한 오케스트라, 꽉 찬 비트, 거기다 사회 비판적인 가사까지가 SMP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노래가 좀 파괴적이고 강렬한 경우들이 좀 많죠. I'm on the next level, yeah, yeah. Oh, beat drop, novice, feeling what's the name? 이 SMP의 경우 SM4단의 핵심 작곡가 중 한 명인 유영진 작곡가님이 진정한 창시자이자 SMP 그 자체라고 봐도 좋을 듯한데 솔직히 가끔 곡들이 난해할 때가 있다 보니까 장벽이 있어서 부정적일 때도 있긴 하거든요. 소녀시대 노래 나왔을 때 제가 소녀시대 애들이랑 얘기하면서 저 얘기를 했어요. 소녀시대니까 더보이즈가 잘 된 거지 다른 사람이 불렀으면 난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그렇지만 분명 K-POP 아이돌판에서 큰 역할을 해오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 그 덕분에 최근 발표된 골든디스크 파워하우스 40에도 당당히 선정되기도 했습니다. 다만 엑소의 마마의 경우에는 이 SMP의 부정적인 면이 더 부각되었던 노래 같아요. 데뷔곡이라고 하기엔 부담스러울 정도로 강렬했던 노래였던 탓에 처음에 반응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. 더구나 이 곡 이후에는 무려 11개월이라는 신인에게는 말도 안 되는 공백기를 가지며 SM에서 유일하게 망한 그룹이라는 비하를 받을 정도였는데요. 매일 라면을 먹으면서 멤버들끼리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의논을 했던 시기라고 하니 이들 역시도 첫 시작은 참 쉽지가 않았네요. 그래도 다행히 골든디스크 어워드 신인상 수상, 마마 최우수 뉴 아시안 아티스트 그룹상 수상 등 성과가 아예 없지만은 않았습니다. 그렇게 시간은 흘러 2013년 5월 긴 준비기간과 연습을 통해 실력을 갈고 닦은 그들은 야심차게 정규 1집을 내놓습니다. 늑대와 미녀, 팬들은 늑미라고 하는 것 같아요. 여튼 이것도 SMP 느낌의 노래인데 늑대라는 컨셉으로 드라마틱한 안무를 구성했고 노래에서도 하울링을 하는 게 재미가 있었습니다. 엑소는 첫 정규 앨범이었던 만큼 엑소K와 엑소M 따로 활동하지 않고 하나로 뭉쳐 함께 활동을 했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. 참고로 앨범은 두 가지 버전으로 키스 버전 한국어, 허그 버전 중국어로 발매했습니다. 이들을 기다렸던 팬들이 많았던 덕분일까요? 해당 앨범은 초동 판매량부터 심상치 않더니 약 47만 장을 판매하며 히트했습니다. 그러나 이건 사실 시작에 불과했고 진짜 돌풍은 바로 다음 8월에 발매된 1집 리패키지 앨범 그라울이었으니 한국 아이돌 그룹의 역사가 되어버린 이 노래에 대해선 다음 편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하면 제 앞에 있는 걸 읽어주시면 됩니다. 하나 둘 셋. 엑소의 으르렁 엑소 축하드립니다.